7월 25일 목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뉴스걸입니다. 오늘 뉴스는 어제 오후 3시 30분 보리스 수상이 여왕을 만나러 가던 장면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보리스 수상이 탄 차량이 버킹엄 궁전 앞길로 들어서자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10여 명의 브렉시트 반대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팔을 늘려 6차선 넓이의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당황한 경찰이 경호차에서 뛰어내려 그들의 팔을 끊고 길 옆으로 밀쳐내었습니다. 또 한 명의 데모대는 멈추어 서 있는 차량에 다가와 백밀러를 붙들고 외쳐대었습니다. 차량을 에스코트하던 오토바이 경찰은 뛰어내려서 그를 끌어내었습니다. 영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개인의 모든 행동에 자유가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의 저지 행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새 수상이 여왕에게 신고식을 위해 가는 길에 일어난 일이고 보면 테이저건이라도 쏘아서 나자빠지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을 지키고 권력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반대의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의 민주적 시민은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를 싫어합니다. 경찰이라는 말단 조직을 이용 시민을 때리거나 억압하는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죠. 만일 경험 없는 경찰이 놀라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그것으로 인한 나쁜 이미지가 차에 타고 있는 권력자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데모대는 그런 걸 압니다. 시민들도 그런 걸 알죠. 어제 그런 행위를 한 데모대들은 모르긴 해도 체포되어 법원으로 넘겨졌을 겁니다. 경범이니까 불구속 입건되어 재판날을 기다리겠지요. 모르긴 해도 공무방해와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받아 벌금을 내거나 상응하는 구류를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벌금을 대납할 데모대의 조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국의 집권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 정치인으로서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언론을 포섭하여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미혼인 여자 대통령을 청량리 588의 창녀 이미지를 조작했습니다.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은 표창원, 안민석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물론 속은 국민이 잘못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촛불을 든 시민들은 그들의 말대로 개돼지였습니다. 생각도 없고 의성도 없는 문외인간들이었습니다. 물론 문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는 지금 와서 후회하고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했다며 문정권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진실을 알고 거짓에서 출발한 거짓 정권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뉴스로 돌아갑니다. 경찰이 그들을 팔을 당겨떼어 놓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보리스가 탄 차의 운전자는 운행하던 도로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차량을 몰아 데모대를 벗어났고 잠시 후 궁전 앞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기다리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보리스를 영접했고 조각을 명령했습니다. 궁전에서 돌아온 보리스는 관저 앞에서 수상으로서의 첫 번째 공식 연설을 10분간 진행했습니다.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조금 전 여왕을 알현했고 조각을 명령받았습니다. 지난 3년간 영국 시민은 낡은 논쟁의 감옥 속에 갇혀 지냈습니다. 나는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새로운 딜을 만들어서 99일 안에 브렉시트를 완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수상으로서 공약이란 말 대신에 마이잡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마이잡은 NHS 진단을 위해 새 주식 기다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했고 둘째 잡은 시니어 시티즌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겠다 말했습니다. 넷째 잡은 경찰 3만 명을 증원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다섯째 잡은 그가 영연방위 수상이므로 영국 국민의 단합을 위해서 일하겠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3년 전 국민투표로 만들어진 브렉시트의 기본 개념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브렉시트를 한 후 유럽의 간섭에서 빠져나와 자유롭게 우리 의지대로 지금보다 고용도 높이고
생산성을 높여서 자연히 임금도 높아지는 더 나은 국가를 건설하자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의 파워풀한 연설에 순식간에 2천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BOUK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영국 시민들은 올바른 수상을 뽑았다고요. 한국에서도 보리스처럼 용감하고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보수 지도자를 만날 날을 기대해 보았습니다. 보리스 수상이 기자들과 관저 직원들을 상대로 첫 연설을 멋들어지게 하는 시각에 맨 앞줄에 수상의 걸프렌드 31살의 캐리 시몬즈가 서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더라면 당연히 보리스 옆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관중을 향해 손을 입에 대때가 날리는 바람 키스라도 보냈을 겁니다만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영국의 격식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2005년 찰스가 카밀라 파커와 결혼을 할 때 일입니다. 성공회 캔터버리 주교와 의회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왕의 부인을 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퀸의 남편은 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결혼 후에 찰스가 왕이 되더라도 카밀러는 퀸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카밀라는 코널 공작 부인으로 호칭한다. 이 조건 때문에 그녀는 영원히 코널 공작 부인으로만 불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설이 끝난 후 슬그머니 그녀는 보이프렌드를 만나러 정문이 아닌 차량이 통행하는 뒷길을 이용 안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았겠지요.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은 미디 길이의 붉은색 폴리에스터 실크 원단의 코스모스 꽃잎 모양을 도장처럼 무수히 많이 찍은 반팔 원피스로 둥 뒤에 지퍼가 달린 30대 여자에겐 너무 안 어울리는 옷이었습니다. 그래도 고함 지르며 한밤중 싸울 때와는 달리 핑크색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올리면서 연한 미소를 시종일관 보여주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